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는 했죠? 그지? 운영 안 했나? 다 했어요. 했지? 다음 페이지는 이게 어때요? 불규칙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게 오른쪽 아래쪽에 여기 여백에다가 필기를 조금 해봐. 이게 나중에 중세국어랑 관련된 영역이 있어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거예요. 15세기 때 지금 현재 쓰지 않는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얘 이름이 뭐냐면 반치음이라는 애가 있어요. 반치음.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얘 이름이 뭐냐면 순경음 비읍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비읍.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얘네는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없는 소리인데 얘는 영어의 시옷의 울림소리,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냐면 Z 발음에 가깝습니다. Z 이런 발음, Z 이런 발음. 그리고 얘는 무슨 소리에 가깝냐면 베타처럼 생긴 발음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발음이 있어요. 비읍의 울림소리예요. 울림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울림소리를 뭐라 그래? 유성음이라고 그래.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좀 편하게 말하면 시옷과 비읍의 유성음인 거예요. 유성음. 지금 현재 우리 국어에는 없어요. 그지? 유성음이 무슨 소리라고? 울림소리라고. 울림소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예를 좀 들어줄게요. 예를 들면 집을 지어줘 할 때 우리가 짓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짓다. 짓다는 옛날에도 짓다라고 했어요. 짓다에다가 어가 붙으면 얘는 표기가 어떻게 되냐면 지할 때 이가 모음이에요. 모음. 얘가 모음은 무조건 울림소리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어도 뭐야? 울림소리예요. 그렇다 보니까 요 가운데 들어가는 시옷이 요 바닥에 있던 시옷이 뒤에 넘어가서 이렇게 돼서 지서라고 발음하는 게 아니고 얘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도 울림소리, 얘도 울림소리니까 얘도 울림소리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옛날 발음에 지서라는 발음 말고 발음이 하나 더 있었는데 지금 우리 요새 보면 웃어 이렇게 발음하죠. 그 발음 말고 다른 단어 중에 특정한 단어 중에 지저라는 발음이 있어요. 지저. Z 발음. 집을 지서줘 이렇게.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한 700년 전 발음인 거야. 600년 전, 700년 전 발음이 있었다고. 그거를 세종대왕이 표기를 하셨어요. 자, 세종대왕은 소리에 따라 표기할까, 어법에 따라 표기할까? 잘 기억해도 세종대왕은 소리에 따라 표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저 발음이 있으니까 이 표기를 하려고 반치음을 쓴 거야. 그래서 지저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거 발음이 편해 불편해?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Z 발음이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불편해요. 이게 불편하다 보니까 이 발음이 어떻게 됐을까? 소멸됐습니다. 이게 이해되죠? 그러면 이 반치음 발음도 한 15세기 말 정도 되면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소멸됩니다. 이 발음이 소멸되고 이 발음도 어떻게 돼요? 소멸됐어요. 이 둘 다 소멸됐어요. 소멸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어떻게 바꿨냐면 여기 시간이 흘렀다는 뜻이야. 이렇게 보통 쓰죠.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이 반치음을 못 시켰을까? 반치음 표기 자체가 필요 안 필요해? 이 발음이 없으니까 표기 자체가 필요가 하지 않은 거야. 그죠? 이 발음 때문에 만든 표기인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소실되게 됩니다. 아예 사라져요. 이해되지? 소실되면서 얘가 탈락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표기하게 되지 지금? 요새 저러나? 집을 뭐해라? 지어라고 발음하죠? 그럼 지어라는 말은 이 위치에 지금 소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소리가 없는 거죠?
이해돼? 옛날 지저라고 발음하던 요 반치음이 지금 현대국어에 와서는 아예 탈락돼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집을 지어라고 씁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시옷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지? 요 받침에 있던 시옷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받침에 있던 시옷이 어를 만나서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바뀔 때 뭐 해버려? 탈락해버려. 탈락. 그지? 이렇게 탈락하는 현상. 그래서 요거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그래? 시옷 불규칙 현상이에요 라고 부르거든요. 그지? 우선은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 자, 우선은 떨어져 안 떨어져? 자, 얘는 지어라고 쓰면 웃다에다가 어 붙이면 어떻게 쓰지 우리가? 요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치? 이해돼? 자, 그럼 지어가 불규칙이면 우선은 뭐가 될까? 우선은 규칙이 됩니다. 규칙. 얘는 규칙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얘가 규칙적인 거고 제가 불규칙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표기법이 두 가지가 생겼다. 시옷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시옷이 안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치? 하나만 더. 자, 그 위에 있는 순경원 비호비소. 옛날 말에 국다 썼고 말만 했더니 자, 우리말에 빵을 굽다, 버닝하다라는 뜻이죠. 버닝, 굽어. 이제 근데 빵을 굽어라고 하니 뭐라고 하지? 뭐라 하니? 빵을 구워라고 하죠. 구워.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야. 아까 굽다의 요 아래가 모음이죠. 구 이렇게 되고 요 뒤에도 어 이렇게 되니까 요 사이에 있는 비읍이 뭐 하게 돼요? 울리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되면 울리게 돼. 그럼 얘를 표기로 어떻게 되냐? 원래는 굽어 이렇게 발음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울렸다라는 뜻으로 발음이 구벙 이렇게 발음돼요. 구벙. 이해돼? 옛날 사람들은 빵을 구워줘 이렇게 발음했어요. 빵을 구워줘 이렇게. 실제로 발음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 구워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까 반치는 거 마찬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 우리나라 발음에서는 좀 불편한 발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에. 지금 현대국어에 와서 보면 이 발음들은 우리가 잘 안 쓰게 되죠. 그죠? 다만 얘는 봐봐. 얘는 여기 있던 순경문 비읍이 아까 쟤는 반침이 탈락을 했는데 얘가 요렇게 생겼던 순경문 비읍이 오나 우로 교체가 되게 돼요. 탈락한 게 아니고 오나 우로 교체되는 현상이 생겼어. 구버 이렇게 발음하다가 구어 이렇게 발음했다니까. 구어 이렇게. 이해되지? 그래서 우가 됩니다. 이렇게 우. 이렇게. 그리고 뒤에 어가 이렇게 붙습니다. 구어 이렇게. 구어 이렇게. 이해돼서 순경 비읍이 우로 교체됐다. 그래서 요거는 현대국어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기 있던 비읍이 똑같아. 여기 있던 비읍이 뭘로 바뀌었니? 오나 우로 교체가 됐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비읍 불규칙 현상이에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요거에 대한 규칙적인 현상이 뭐가 있어? 자, 빵을 굽는 게 아니고 그죠? 등이 뭐에 있다 그래? 우리 등이 굽어 있다라고 하죠. 그지? 등이 굽어 있다는 표기가 이렇게 돼요. 등이 굽어. 얘는 이 소리가 발음이 안 났던 단어고 얘는 소리가 났던 단어로 봅니다. 뭐 이유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이 등이 굽어가 규칙이야 불규칙이야? 얘가 규칙적인 거고 우리가 보고 있는 빵을 구워라는 단어는 불규칙적인 단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에 나와요.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외에 불규칙도 그냥 상식적으로 좀 이해해 봅시다. 두 개는 중요하고 디귿 불규칙이 있어요. 듣어. 야, 내 말 좀 듣어 이러니까 뭐라고 하지? 뭐라 그래? 디귿을 뭘로 바꾸지? 디귿을 리을로 바꿉니다. 디귿을 리을로.
디귿을 리을로 바꾸는 거. 요게 디귿 불규칙이라고 있어요. 그제? 그 다음에 흐르어 같은 경우는 물이 흘러인데 요거 이따 설명하고 우리말에 푸다라는 말이 있어요. 푸다. 뭘 이게 음식 같은 거 푸거나 이런 거죠. 그죠? 그러면 푸다는 우가 떨어집니다. 그지? 그래서 퍼나르다야. 퍼나르다. 이제 우리 불펌이라고 해요. 불펌. 이 펌이란 말은 푸다에서 왔어요. 푸다. 요거를 뭐라 그래? 우불규칙이라고 해요. 이해되지?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요 르불규칙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르불규칙하고 여기 보면 러블규칙이라고 있어요. 러블규칙. 요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요것도 아래쪽에 필기를 잠깐 적어봐요. 여백이 너무 없어도 할 수 있겠지. 자, 물이 흐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흐르다에다가 뭐가 붙어? 어가 붙습니다. 흐르어 이렇게 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를 나눠서 보면 이렇게 나눠봅시다. 나누면 이 앞쪽을 뭐라 그러지? 간이라고 그러고, 그지? 여기 뒤에를 뭐라 그래? 미라고 불러, 그치? 미라고 부르는데 요 가운데 있는 르라는 단어가 얘는 흐르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뀌냐면 르에서 의가 이렇게 탈락합니다. 탈락하고 요 앞에 있던 요 리을이 어디로 가냐면 요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럼 뭐가 돼? 흘 이렇게 된다. 흘. 이제 흘. 됐어? 그리고 얘는 리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이렇게. 의가 떨어지면서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뀌어요. 이해되지? 그럼 요 뒤에 있는 리을, 리을이 두 개가 됐는데 요 리을은 어디로 가냐면 저기 뒤에 있는 자리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그럼 표기가 어떻게 돼요? 표기가 어떻게 되니? 리을이 두 개가 됐어요. 그래서 흘러 이렇게 된다. 흘러 이렇게 되는 거. 됐어? 자, 얘는 어디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앞에 봐봐. 이거 비교만 해줄게. 봐봐. 흘러 말고 그러면 다른 단어 중에 이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르다. 좀 딱히 기억나는 게 이 단어밖에 없네. 이르어. 내가 어디에 도착하다는 뜻으로 쓰는 거 있어. 그거 적어봐. 봐봐. 저 선생님한테 일러 이거 알아? 일러는 위에 거 적용받아. 이해돼? 일러. 이것도 쓸 걸로 했어. 자, 봐봐. 자,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 이렇게 할 때는 이르는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 떨어지고 리을이 몇 개 된다고? 응? 리을이 두 개가 돼, 그지? 그래서 요 앞에 있던 리을은 어디로 가? 야, 선생님한테 가서 일러 이렇게 할 때 요 밑으로 내려가고 요 뒤에 있는 리을은 어디로 가? 여기 뒤로 넘어가. 그럼 얘는 표기가 어떻게 돼? 일러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돼? 됐니 안 됐니? 됐어? 근데 요 밑에 이르러 봐봐. 이르러. 요 밑에 이르러. 내가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뜻으로 쓰는 이르러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여기 이르다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요 뒤에 있는 얘가 바뀌어요. 얘가. 어미 쪽에서 얘가 바뀝니다. 얘가 뭘로 바뀌어? 얘가 러로 바뀝니다. 러. 이르어인데 이르러가 돼요. 이르러. 이해됐지? 그래서 얘는 이르러 이렇게 돼. 이르러. 되셨나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 이거 봐봐. 오늘도 자기 시작한다 이제. 자면 안 돼요. 자, 그럼 흘러나 일러는 어디 쪽이 바뀌는 거야? 어디가 바뀌었어? 간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그죠? 이해돼? 어간이 변화한 거야. 르가 리을 두 개로 바뀐 거니까 얘는 어간이 변화한 거고 이르러는 어디가 바뀐 거야?
어미 쪽이 바뀐 거지, 그지? 그래서 얘는 어미가 변화한 케이스. 됐어요? 여러분 개념을 좀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와봐요. 불규칙이라는 거를 나중에 학교에서 가르칠지 안 가르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보면 자 흐르언데 흘러 이렇게 되는 거는 여기 보면 흐르언데 흘러 이렇게 되는 것은 무슨 불규칙? 르불규칙이라 그래서 그지? 요거는 어디가 바뀌는 거다? 간 여기 보면 제가 미리 써놨죠? 간 영역에서 바뀌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치? 근데 여기 밑에 있는 러블 규칙 보세요. 러블 규칙. 자, 러블 규칙 같은 경우는 이르언데 이르러. 그러니까 여기가 바뀌는 거죠, 여기. 푸르언데 푸르러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이건 어디가 바뀌는 거야? 미 쪽이 바뀌더라. 이렇게. 됐니? 그래서 불규칙이 어간 쪽이 바뀌는 게 5가지. 시옷 불규칙. 아까 반치음과 관련된 거 시옷 불규칙, 그지? 그 다음에 디귿 불규칙, 그 다음에 순경은 비읍하고 관련된 거 비읍 불규칙, 그 다음에 르불규칙, 우불규칙.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배울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몇 번 하다 보면 조금 익숙해져. 이거는 간단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여불규칙 같은 경우는 공부하인데 공부하여로 바뀝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바뀌죠. 이제 아나 어를 뭘로 바뀌어? 비로 다 이렇게 돼. 공부하여 이렇게 바뀝니다. 요거는 나중에 배우시면 되고 여불규칙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둘 다 바뀌는 게 있어요. 색깔인데 파랏아를 봐봐. 파랏아 내가 여기다 그냥 써줄게. 여기 같은 경우는 파랏 이렇게 했을 때 파랏아인데 여기 히읗이 떨어집니다. 여기 그럼 어디가 바뀐 거야? 어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죠? 파라 이렇게 됩니다. 파라가 된 상태에서 요 뒤에는 어미 아가 뭘로 바뀌냐면 이로 바뀝니다. 자, 어미 쪽에서 변화도 일어나죠. 얘가 이로 바뀝니다. 이. 그럼 이 이가 어디로 가? 요 아하고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서 파라이가 돼서 요게 봐봐. 여기 파레가 됩니다. 파레. 그지? 그럼 파랏아는 파레가 됩니다. 파레. 그럼 어간도 바뀌었고 어디도 바뀌었어? 어미 쪽에도 바뀌었어. 하얏 같은 경우는 하얏 이것도 역시 이로 바뀌니까 여기 떨어지고 이로 바뀌고 요 히읗이 떨어져 나가죠. 같이 히읗이 떨어져 나가니까 하얏 이 이렇게 되니까 하예가 됩니다. 하예. 얘도 역시 똑같더라. 됐지? 네, 요거를 무슨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히읗 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얘는 어디가 바뀐다? 어간도 바뀌지만 어미도 바뀌더라. 얘는 불규칙. 한번 들어두시고 제일 오늘 요거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요 2개예요. 반치음과 관련된 게 시옷 불규칙이 있구나.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과 관련된 게 뭐야? 비읍 불규칙이구나.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거야. 그렇지? 넘어갑니다. 페이지 넘겨서 여기 42페이지부터 봅시다. 42페이지. 자, 우리 그 단어 중에 수식어이라는 게 있는데 수식어이 2개예요. 관형사는 뭐야? 부사입니다. 그죠? 자,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잘이라는 부사 있어요. 잘.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 중에 대표적인 게 3가지 있는데 얘는 부사, 얘는 관형사인데 잘도 한다. 그죠? 이렇게 써야 안 써요? 쓰죠? 잘만 하네. 잘은 하는구만. 이런 거 씁니다. 도만 이런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얘를 보조사라고 해요. 보조사. 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이 부사라는 애는 뭐랑 결합이 가능한 거야? 이 보조사하고 뭐가 가능해? 결합이 되죠? 결합이 되죠, 그죠? 보조사와 결합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결합이 되죠? 그지? 근데 관형사 최대는 쓸 수가 있을까 없을까? 새도집 이렇게 써요? 새만집, 새은집 써야 했어요. 얘는 조사와 결합이 안 됩니다. 아예. 그지? 여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사와 관형사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성상관형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 옛, 새, 헌, 온갖, 순, 온 집안 이런 것들이 다 성상관형사. 그다음 지시관형사는 지시하는 거예요. 3개 있습니다. 이,
그 저가 있어요. 이 사람, 그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하는 거. 다른 물건이라고도 있습니다. 다른 물건. 그 다음에 수관형사에 보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뭐 다섯 자루, 일곱째 모든 사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했던 건데 여기 보세요. 오늘은 다섯이나 지각을 했다. 그러니까 오늘 둘이나 됐어 그래. 그죠? 여기 보면 인하가 뭐야? 여기 인하가 뭐예요? 조사죠. 그럼 조사가 왔다는 건 앞에 있는 다섯이 뭐란 얘기야? 지난번에 했잖아. 뭐 뒤에 조사가 오지? 체현 뒤에 조사가 와, 그지? 이 다섯은 체현이라는 뜻이야. 체현. 체현이 뭐죠? 명사, 대명사, 수사죠. 그러니까 얘는 수사가 되는 거야. 수사. 다섯은 수사.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다섯부터 어디까지? 자, 다섯부터 열까지는 수사와 수관형사의 모양이 동일합니다. 형태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거를 구분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어딜 보고 구분한다? 뒤에 뭐가 왔냐, 앞에 뭐가 왔냐 이런 걸 구분하는 거야. 그럼 뒤에 조사가 왔단 말은 얘는 수사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밑에 다섯 보세요. 연필 뭐야? 다섯 자루 이렇게 돼 있죠. 다섯 자루. 그럼 다섯은 뒤에 있는 자루를 뭐 하고 있니? 뭐 하고 있어? 지난번에 앞에 있는 애가 뒤에를 수식한다 그랬죠. 그제? 다섯 자루. 그럼 이 다섯은 자루를 꾸며줘. 자루가 뭐예요? 의존? 명사예요. 명사 꾸미는 게 뭐야? 품사가? 관형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뭘로 보시면 돼? 수관형사. 수식어인 수관형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양은 똑같지만 아예 기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수관형사 이 정도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적을 게 있어요. 저거 좀 쉬어야겠다. 저거 너무 좋네. 많이 문법이 재미없죠? 아, 너 참 근데 앞에도 수업을 지금 한 40분 듣고 들어오면 되겠구나. 그치, 지현아? 이제 커피 안 먹기로 했어? 먹지 마. 이상 먹고 선생님도 지금 약 먹고 있어. 커피 먹어가지고 이가 아파가지고 저런 거 타 먹었잖아. 네, 음료수 종류를 바꾸셨군요. 야, 이클립스는 사왔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거야. 먹으면서 좀 버텨봐. 쉬는 시간에 그리고 자는가. 자, 선생님 오늘 뭐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적어보세요. 관형사 노래 알려줄게요. 관형사는 외우셔야 돼요. 이건 적어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기 대학교 선배님인데 아주 강사로 유명하신 선생님이 만드신 노래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상관 안 하실 것 같긴 해. 자, 적어봐. 옛, 헌, 세. 얘는 아까 무슨 관형사라고? 성상관형사예요. 한, 두, 세. 이건 무슨 관형사야? 숫자를 나타내는 수관형사. 이, 그, 저. 요거는 지시한다 그래서 지시관형사. 그죠? 여느, 어느, 다른. 자, 아까 다른 물건 이렇게 할 때 이건 지시관형사죠. 그죠? 여느 물건, 어느 물건, 다른 물건. 이것도 지시관형사. 그 외에 온갖, 모든 이런 게 있는데 온갖은 저기 위에 보시듯이 얘는 성상으로 보는데 특이해요. 이거는 성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모든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면 수관형사라고 해요. 모든은 수관형사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노래를 외우시면 돼요. 이 박스 안에 이 노래를 알려드릴게요. 노래 부르는 요령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옛 할 때는 밑에서 위로 약간 올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고 헌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오히려 약간 이렇게 내려주시고 얘는 옆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옛, 헌, 세. 이거 똑같습니다. 한, 두, 세. 이, 그, 저. 여기 좀 달라져요. 여기 부산 버전이라 사투리라서 올라간다. 여느, 어느, 다른, 온갖, 모든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이게 음표예요. 내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이거 불러볼게요. 옛, 헌세. 내려오는 게 아니구나. 잘못 불렀네요. 원작자가 들으면 욕할 것 같은데. 조금 올라갑니다. 부산 사투리가 이게 뒤에가 좀 더 올라가요. 옛, 헌세, 한두세, 이그저, 여느 어느 다른 온갖 모든 이런 노래예요. 별 짓을 다 한다, 그죠? 그러면 재원이가 졸고 있습니다. 졸리지 말라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저는 생슈라고 하죠. 왜 관형사를 외우라고 할까? 이따가 부사가 나올 거야. 부사는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능 좀 다양해요. 수식하시는 데가 많은 데 비해서 관형사는 누구만 꾸밀 수 있어? 체험만 꾸밀 수 있어요. 그죠? 이해돼? 그리고 개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관형사는. 이 정도만 외우셔도 부사랑도 구분이 되고 또 뭐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형용사랑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지? 지난 시간에 보여줬죠 내가. 체험을 꾸미는 방법이 뭐야? 관형사로 꾸미는 방법이 있고 형용사에 변형해서 꾸미는 방법이 있어. 기억나? 새 집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야? 새 집을 새는 관형사인데 새로운 집 이렇게 하는 건 새롭다라는 형용사를 뭐 해가지고 변형시켜서 꾸미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노래를 알려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불러볼래? 같이는 안 부르죠? 옛, 헌세, 한두세 이렇게 이그저, 여느 어느 다른 온갖 모든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집에 갈 때 자꾸 생각날 거야. 알겠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부사가 있습니다. 부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 얘도 무슨 언이야? 수식언인데 얘는 봐봐. 얘는 아까 관형사는 체험만 꾸밀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꾸밀 수 있는 애가 되게 많아요. 이거 봐봐. 용어도 꾸밀 수 있죠. 기본적으로 용어를 꾸밉니다. 그죠? 주로 용어를 꾸미고 관형사도 꾸밀 수 있어요. 부사도 꾸며요. 문장 전체도 수식할 수 있대요. 얘는 꾸밀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많더라. 그래서 얘랑 관형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꾸미는 애는 딱 두 종류야. 뭐야? 꾸밀려고 태어난 애는 딱 두 종류. 뭐야? 관형사, 부사 두 개. 두 개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자, 여기 내려와봐. 부사는 성분부사라는 게 있고 문장부사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요거. 매우, 가장, 간절히, 깨끗이, 뭐 아삭아삭, 사뿐사뿐 이런 거 보이죠? 그지? 그리고 여기 봐봐. 간절하다에서 간절하다를 빼고 여기 히를 넣었어. 히. 봐봐. 자, 히를 넣거나 깨끗하다에서 하다를 빼고 이를 넣었어요. 요거. 이 히가 이름이 뭐지? 부사 만드는 접사야. 기억나? 접사가 뭘 부여한다고 그랬어? 품사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끗하다 이를 붙이니까 얘가 부사 이런 걸 파생을 하고 그래. 파생, 전미사 이렇게 불러요. 부사, 파생, 전미사 그런 게 있고. 자, 그 다음 요거 봐봐. 요거 아삭아삭, 사뿐사뿐 요런 거 무슨 상징어라 그래? 음성 상징어라고 부르죠. 얘도 부사야. 성상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지? 매우, 가장 뭐 이런 거는 그냥 부사고 그냥 부사. 그 다음에 성상부사 말고 성체 상태 나타내는 부사 말고 지시부사 있어요. 이리와 저리가 그리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해되지? 부정부사 못, 아니 우리 이번에 배웠던 거 그지? 짧은 부정문에 쓰는 아니나 안을 크록스를 또 바꿨니? 네. 도대체 크록스만 몇 개가 있는 거야? 달아가지고. 아, 그럼 버렸어 그거는? 네. 아, 하얀색. 크록스에다가 돈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저 아이템도 비싼데 저는 저 크록스에 앞에 꾸미는 거 원래 안 샀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계단에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거여서 그거 주워가지고 껴놨어요. 이쁘더라고. 그래서 내가 끼면서 깨달았어. 아, 애들이 이런 거 사는 거에 목숨 걸만 하다. 그럼 해리포터 어떻게 써? 있어요 집에. 아, 집에 있어? 신발만 걸었어요? 그 해리포터 말고 다른 신발. 아, 하얀색. 그럼 거기 붙어 있던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떼냈어요. 버려서? 아니요. 혹시 버릴 거면 나한테 버려. 내가 잘 써줄게. 그렇죠?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봐봐. 좀 어려운 건데 체온 수직 부사라고 있어요. 자, 앞에 봐봐. 이것 때문에 그런데 여기 봐봐. 하면 그가 바로 떠났다 보이죠? 자, 바로가 누굴 꾸미는 거야? 보통 꾸미는 거 바로 앞에 있어. 그지? 그럼 얘가 누굴 꾸미니? 떠났다를 꾸미지. 그지? 그럼 떠났다는 용언이야. 그러면 바로가 용언을 수식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말이야? 얘는 부사라는 뜻이죠. 용어는 꾸미는 게 부사야, 그지? 근데 잘 봐. 여기 밑에 있는 바로는 뭘 꾸몄어? 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이다를 꾸미는 게 아니고 그것을 꾸몄어요. 바로 그거. 요게 이제 한정부사라고 있는데 딱 찍어주는 거야, 얘기해 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바로 그가 범인이다. 조심하셔야 될 게 우리가 흔히 부사라고 하면 서술어를 꾸미니까 바로 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같죠? 근데 뜻이 이상하지 않냐? 바로 범인이다가 어디 있어? 그지? 그럼 바로는 누굴 꾸민 거야? 이 바로는 그를 꾸밉니다. 그를 꾸밉니다. 바로 이렇게 딱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이해돼? 대상을 지정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부사가 있어요. 여기 요거예요. 바로, 다만, 단지. 그러니까 바로 그가, 다만 그가, 단지 그가, 뭐 특히 그가, 오직 그가, 겨우 그거야. 뭐 그지? 아주는 언제 쓸지 알겠네. 이해돼? 딱 요런 게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도 있다라는 거. 체형 수식 부사가 있다는 거. 이해돼? 자, 그럼 봐봐. 바로가 부사인지 그럼 체형을 수식하는 거 보니까 관형사 아니에요? 이럴 수 있잖아. 관형사일 수 있잖아. 그지? 그럼 헷갈리면 어떻게 해봐라? 용언도 꾸밀 수 있는지 보면 이게 부사인지 관형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얘는 바로가 명사도 꾸미지만 모두 꾸며? 위에 보니까 용언도 꾸미지. 아, 그러면 얘는 부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다. 이해되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문장부사라는 게 있어. 문장부사를 여기 보면 그 화자가 말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태도. 다행이야라는 태도가 있고, 과연 그럴까, 설마 그럴까 이런 게 있는데, 요거 또 예를 하나만 들어줄게요. 여기를 보자. 다행히 자체는 뭐 다행이다라는 태도가 있죠. 근데 과연 같은 거 보세요. 과연은 얘가 왜 문장부사냐면 과연은 끝날 때 뭘로 끝나야 돼? 문장이 끝날 때? 자, 앞에 문장이 있고 요 끝에가 어떻게 끝나냐면 과연 뭐뭐 구나 이렇게 끝나요. 구나. 그지? 그럼 과연에는 무슨 태도가 들어있는 거야? 과연 네 말이 맞구나. 과연 그럴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거에 대해서 진짜 그렇네? 라고 인정을 하거나 감탄을 하거나 이런 뜻이에요. 과연 그럴까? 의심을 하거나 아니면 확인을 했거나 이런 태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돼? 확인을 하고 약간 놀라는 태도가. 아, 그래서 이 끝에가 감탄형이 됩니다. 감탄형. 얘는 끝에가 봐봐. 이거 봐봐. 과연을 썼는데 뒤에 그냥 물은 형태. 그럼 평소형으로 끝낼 수 있을까? 일반형으로? 과연 그렇다. 이렇게 써야 안 써요? 될까 안 될까? 과연 그렇다.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될까? 이미 과연이라는 단어 썼을 때 문장에 어떤 태도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끝날 때 종결 의미도 한정을 지어줍니다. 이게. 이해되지? 아, 내가 확인을 하고 얘도 감탄하는 태도가 들어있으니까 끝날 때는 어떻게 써줘야 돼? 구나를 써주거나 혹은 의심을 했다면 어떻게 끝내줘야 돼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끝내줘야 되는 거죠. 문장의 끝이. 이해돼? 여기에 제한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한.
그래서 감탄형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 같이 의문형을 쓰는 걸로 제한이 걸려들어요. 자, 그럼 봐봐. 설마를 쓰면 끝에 어떻게 끝나야 돼? 설마를 쓰면 미래형을 씁니다. 설마 걔가 그랬겠어? 설마는 아니야. 미래형이 아니고 추측 형태를 보통 많이 씁니다. 걔가 그럴까? 과연 걔가 그럴까? 그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태도니까 아까 얘기했던 과연이나 설마 같은 경우는 의문형으로 끝나는데 얘 설마 그럴까? 이제 과연 그럴까? 이렇게 끝난다는 거죠. 이해됐어? 요거는 이따가 정리한 걸 좀 다시 드릴 거야. 요런 걸 무슨 부사라고 그런다고? 태도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해서 얘를 양태부사 혹은 문장부사라고 불러요. 그럼 얘는 수식 범위가 어디까지야? 문장 전체를 수식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 그게 두 개가 이제 접속부사랑 양태부사인데 특히 문장부사라고 하면 그냥 문장부사라고 하면 문장 전체를 꾸미는 부사라고 하면 그냥 누굴 떠올리시면 돼? 요 양태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됐죠? 뒤에 넘어가서 관계형. 관계형 독립원까지 하면 끝나니까 잠깐 쉴 거예요. 요거까지만 좀 하고 쉴게요. 여기 보세요. 관계형은 누굴 나타내요? 조사를 나타내요. 조사, 그죠? 조사 앞에는 누가 있다고 아까? 기억나? 기억나? 좀 전에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조사 앞에 누가 있어? 감기까지 걸렸네 이제. 조사 앞에 누가 있어? 체언이 있다니까. 체언. 자, 잘 봐. 체언 뒤에 뭐가 있는 거야? 체언 뒤에 조사가 있죠. 그래서 내가 조사는 띄어 쓴다, 붙여 쓴다? 체언과 조사는 붙여 쓰기 합니다. 붙여 쓰셔야 되고. 자, 체언의 앞에서 꾸미는 애를 뭐라고 그러지? 관형어라고 합니다. 관형어, 그죠?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해줍니다. 이렇게 수식해줘. 자, 그럼 여기 띄어서 붙였어? 띄어 쓴다. 오케이? 됐니?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관형어와 체언을 띄어 쓰고 체언과 조사는 붙여 쓴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그럼 체언 뒤에 붙는 애가 누구냐면 조사고, 조사는 무엇 하는 애요?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 형태소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체언 뒤에 붙는 거. 체언 뒤에 붙는 거 중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봅시다. 여기 봐봐. 체언 뒤에 붙는 조사는 종류가 세 종류가 있어요.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 이렇게 돼 있어. 그럼 격조사가 뭐냐면 일정한 자격을 주는 걸 격조사로. 이 자격이라는 말에 격이 격조사의 격이 요 자격이란 단어의 격이에요. 자격. 그치? 자, 그러면 우리 격조사 중에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이가 깨서 에서라고 네 개가 있어요. 얘네는 얘가 주어라는 걸 나타내요. 주어라는 걸 나타내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주격조사가 에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부사격조사도 뭐가 있어요? 모양이 똑같은 에서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럼 요거 구분을 어떻게 해? 라는 거에서 요 예문을 좀 적어봐요. 여기 예문.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했다. 학교에서 시합을 열었다. 학교에서 축구를 쳤다. 요 지문들을 좀 보세요. 맨 위에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했다는 안 적어도 되고 요 학교에서 시합을 열었다라 학교에서 축구를 쳤다를 보세요. 자, 그럼 내가 질문해 봅시다. 천천히. 자, 학교에서 축구를 찼다 봐봐. 학교가 축구를 찰 수 있나? 뭐 그 무언고 이렇게 막 무언고가 어느 날 축구한다 그러면 무언고가 두두두두두 일어나가지고 앞에 있던 교장 선생님 차를 공천을 이렇게 잘 꾸긴 다음에 뻥 차요? 그럼 저쪽에 있는 화정고에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드리블해가지고 또 뻥 차면 또 저기 백양고로 날아가고 막 그러나? 그런 시합 본 적은 없죠. 그럼 축구를 차는 건 누구예요 여기서? 숨겨진 주어죠? 우리가 축구를 찼겠지. 우리가, 그지? 우리가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학교에서는 뭘
뜻하는 거야 이 학교에서는? 장소죠. 장소. 그지? 장소를 나타내는 무슨 어야? 부사어입니다. 그치? 장소를 나타내는 이거 부사어예요. 부사어. 그럼 부사어니까 에서는 무슨 조사가 돼요? 이게 부사어니까 당연히 에서는 주격조사가 아니고 무슨 조사? 부사격 조사가 되겠죠. 그죠? 여기 위에 있던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위에 보세요. 자, 여기 시합을 열었다라는 말이 있어. 시합을 연 거는 누가 열었니? 우리가 열었어요? 축구 시합을 연 건 누구야? 학교가 한 거죠. 그럼 학교가 뭐가 되겠어 이거는? 학교가 주어가 됩니다. 주어. 그지? 그럼 학교 뒤에 붙어 있는 에서는 무슨 조사가 돼? 무슨 조사? 주격 조사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럼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한다 할 때 에서는 주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정부에서 정책을 시행했다 할 때 에서는 주격 조사야, 부사격 조사야? 정책을 시행하는 건 누구야? 정부지. 그러니까 이건 주격 조사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신경을 됐지? 자, 해놓고 그다음에 주격 조사를 좀 외웁시다. 여기 보면 봐봐.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주격 조사가 있고 밑에 보면 보조사라고 있어요. 는, 만, 뿐, 도, 부터까지, 조차, 밖에, 마저요 이렇게 돼 있어. 조사가 더럽게 많아. 이해돼? 다 외울 수 있겠어? 외워야지. 자, 외울 때 근데 봐봐. 외울 때 봐봐. 정해진 애는 누가 정해졌냐면 보조사는 이거 말고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위에 격조사를 외워. 격조사는 딱 요것만 외우면 돼. 보조사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 훨씬 많은데 격조사는 정해져 있고 격조사를 왜 외워야 돼? 자, 보조사는 여기 봐봐. 보조사는 뭐라고 돼 있니? 앞말에 특별사라는 뜻을 더해주는 조사로 격조사를 대신하긴 하지만 얘가 주어야, 얘가 목적어야, 얘가 부사어야 이런 걸 지정해주지 않아요. 응? 봐봐. 내가 그냥 말로 할게. 라면은 맛있다 할 때 은은 뭐를 나타내는 은이니까? 자, 라면이 주어야, 목적어야? 라면은 맛있다. 주어지, 맛있다의 주어지. 그럼 은은 무슨 조사를 대신해 준 거야? 주격 조사를 대신하고 있는 거지. 원래는 라면이 맛있다야. 이해돼? 돼, 안 돼? 근데 만약에 봐봐. 라면이라고 썼으면 이게 주어라는 걸 확실하게 알까 모를까? 아까 주격조사 뭐 있다고 했어? 이, 가, 깨서, 에서 4개 있다고 했잖아. 그럼 라면이 맛있다 했으니까 이는 주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라면은이라고 바꿔버리면 보조사를 쓰잖아. 니네 중학교 때 주격조사 뭐야? 그럼 뭐라고 했어? 은는이가라고 배웠지. 그 잘못 가르친 거야. 은는은 주격조사가 아니야. 보조사야, 보조사. 이해돼? 그럼 라면은 맛있다. 봐봐. 라면은 끓여라. 라면은이 주어야, 목적어야? 헷갈리지? 라면은 맛있다. 라면은 끓여라.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봐봐. 라면은 끓여라는 무슨 조사를 바꾸는데? 격조사를 바꾸면 라면을 끓여라가 되는 거야. 그럼 라면을은 주어야, 목적어야? 목적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격조사를 쓰면 얘가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확실하게 알아볼라.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이해돼? 근데 보조사는 주어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들어가? 목적어에도 들어가. 얘는 이해돼? 그러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는 거죠 오히려 보조사를. 그래서 뭘 외워라? 격조사를 외워주시면 돼. 격조사는 니네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봤던 애야. 오케이? 오늘 처음 봤니? 에서는 처음 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가 깨서 지난번에 어디서 봤어? 주체 높이법 할 때 나왔잖아. 깨서 그치? 깨서 에서 됐죠?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뭐 있어? 을 그치? 관형격 조사 뭐 있어요? 그럼 주격 조사 붙였으면 얘가 주어구나. 목적격 조사 붙였으니까 얘가 뭐야? 목적어구나. 관형격 조사 붙었으니까 얘가 무슨 어야? 관형어구나. 그치? 이해돼? 나라의 영웅. 그러면 나라의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영웅을 수식하는 관형어구나. 이 정도 아시는데 이해돼?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데 복격조사 봐봐. 복격조사는 일단 냅둬 이따 설명할게. 부사격조사 뭐 있어?
에 시리즈 있어. 에게, 에서 이런 거. 로 시리즈 있어. 여기 없죠? 적어놔봐요. 로. 부사격 조사에 좀 추가할게요. 이거 여기 추가해서 로서, 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로서. 자, 여기 질문. 로서랑 로서 중에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건 어느 걸 것 같아요? 여기 잘 보면 로서의 시옷이 사람 인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이거 이해되시나요? 이거 생기죠? 로서는 사람한테 쓴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자격이란 뜻이에요. 자격. 사람으로서. 로서라고 쓰시면 안 돼. 얘는 자격이라는 뜻이고. 로서는 뭘까? 자, 그를 이김으로써 할 때는 얘는 수단이라는 뜻이 돼요. 수단. 그럼 사람은 수단으로 쓰면 돼, 안 돼? 엄마로써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엄마는 무슨 현금 지급기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는 수단이 아니고 엄마는 자격인 거죠, 그죠? 이해되지? 그 다음에 와가가 있습니다. 와가는 누구와 갔어요 할 때 와가 있어요, 누구와. 근데 참고적으로 이것도 좀 적으셔야 되는데, 요거 좀 적어요. 이 와가 밑에 보시면 아시지만 접속조사가 있고 부사격조사 모양이 똑같아요, 여기. 요 와랑 좀 달라. 그럼 밑에 있는 와랑 위에 있는 와가 뭐가 다르냐? 위에 있는 와부터 보세요. 나는 아빠와 닮았다 이렇게 되면 아빠랑 닮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해돼? 아빠하고 닮았다 이렇게 쓸 수 있는 애인데 이 와는 닮았다를 꾸며줘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어야? 아빠와는 부사어인 거고, 그지? 내가 아빠와 닮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부사격 조사를 쓰고 있는 거야, 와가. 이해돼? 이때 와는 무슨 조사라고?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지? 부사격 조사인데 밑에 와를 봐봐요. 밑에 와. 자, 밑에 와는 아빠와 나는 닮았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빠와의 와는 아빠와 나를 이렇게 묶어줘요. 그래서 얘는 주어가 몇 명이야? 2명이 됩니다. 이런 걸 무슨 주어라고 하냐면 복수 주어라고 해요. 복수 주어. 복수의 주어를 만들어 주는 단어가 이 와야. 이때 와는 무슨 조사야? 앞에 단어랑 뒤에 단어를 묶어주는 접속 조사라고 해요. 이런 거. 그치? 아빠 and me, 아빠 and I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거 접속 조사라고 해. 이 정도 차이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격조사 중에 뭐가 있냐면 혹격조사. 재원이가 명사, 그지? 아가 뭐야? 부르는 조사라고 해서 혹격조사 이렇게 됩니다. 됐죠? 정말 참으세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마지막 이제 복격 보세요. 복격. 보는 내가 이거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여기 예문에 보면 군뱅이가 매미가 된다 이렇게 할 때 있어요. 봐봐, 둘 다 가짜 썼지, 그지? 자, 그런데 질문.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거야? 매미가 군뱅이가 되는 거야? 군뱅이가 매미가 되지, 그치? 그럼 처음에 왔던 얘 1번 얘가 뭐야? 얘가 주어야, 주어. 얘가 주어.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 2번 보이지? 2번 매미가 할 때 2번 얘가 뭐야? 보호야, 보호. 이해되지? 자, 그럼 군뱅이가 할 때 가짜는 주어 뒤에 붙었으니까 무슨 조사? 무슨 조사? 주격조사 이렇게 되는 거야. 주어 뒤에 붙었으니까 주격조사죠, 그죠? 그지? 근데 매미가 할 때 가는 보호 뒤에 붙었으니까 무슨 조사야? 복격조사 이렇게 됩니다. 보호 뒤에 붙었으니까 복격조사. 이해되셨나요? 그렇고 기억하시고 잘 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 되게 중요한 건데 보호를 요구하는 서술어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보호를 요구하는 서술어. 보호를 요구하는 서술어는 되다란 거야? 아니다가 되겠다.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는 주어랑 보호를 요구한다. 이해돼? 이해되지? 되다 아니다가 주어와 보호를 요구한다. 참고적으로 이거 적어봐. 야, 저거 이 군뱅이가 매미가 되다를 변형하면 군뱅이가 된 매미야, 매미가 된 군뱅이야? 저는 군뱅이가 된 매미야, 매미가 된 군뱅이야? 그치, 매미가 된 군뱅이지? 그럼 요 형태를 좀 바꾸면 어떻게 돼요?
매미가 된 군뱅이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그지? 됐어 안 됐어? 맞지?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되다가 나왔지 서술어가, 그지? 되다 뭐야 안 보여? 형태를 바꿔서 되다가 된으로 바뀌었죠. 안형화 형태로 바뀐 거야. 자, 되다가 나온 거 보니까 얘는 몇 개를 요구한다고? 주어랑 보호를 요구한다고, 그지? 오케이? 그럼 방향을 보시면 돼. 군뱅이가 매미가 되겠어요? 매미가 군뱅이가 되겠어요? 군뱅이가 매미가 됐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지? 그러면 얘 처음 스타트한 애가 뭐라고? 주어. 오케이? 그럼 매미가 뭐가 된다고? 보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군뱅이가 된 매미에서 매미가 보어, 군뱅이가 주어 이 정도로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접속조사는 설명을 드렸고 보조사는 뭐 특별한 뜻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은느는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대조죠. 만분 같은 건 단독 한 점입니다. 소설만 읽지 말고 시도 읽어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부터는 시작, 까지는 끝. 뭐 조차는 이거 외우실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어, 그지?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런 거는 보기 박사가 해주셨습니다. 마무리로 독립어. 독립어는 뭐 하는 애야?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통사가 감탄사로 되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부르는 말, 여기 보이지? 부르거나 대답하는 말, 이걸 감탄사라고 해요. 여보. 여보는 뭐냐면 여보시오의 줄임말이에요. 여보시오. 여기 좀 보시오.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여보, 예, 네, 이런 게 다 뭐예요? 그럼 외에도 뭐 있니? 부르는 말 뭐 있지? 야 있습니다. 야 이렇게 부르잖아. 그래. 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네. 근데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이거 봐. 자, 부를 때 우리가 철수야 이렇게 부릅니다. 철수야. 자, 이건 품사가 어떻게 돼? 철수 품사 뭐니? 재원아? 철수 품사 뭐니? 이름 나타내잖아. 그치, 명사지? 자꾸 웃지 마. 웃지 말고 정들어. 그러니까 웃지만 말고 대답을 좀 하라고.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붙는 야는 뭐야? 아까 내가 체언 뒤에 뭐 본다 그지? 그치, 조사지. 얘가 호격조사야, 호격조사. 이해돼? 그럼 이 야랑 위에 있는 감탄사 야랑 품사가 같아 달라. 위에 있는 야는 감탄사죠. 근데 밑에 있는 야는 무슨 조사야? 이거는 호격조사, 조사야, 조사. 야는 무슨 원? 관계원이죠, 관계원. 어렵죠, 여러분들 자꾸. 어려운데 자꾸 공부해 놓으셔야 돼. 이거 공부 안 해놓으면 나중에 고3 가서 계속 고민하겠죠, 그죠? 문법 때문에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거를 이제 중학교 때 배우고 올라왔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나는 대체 중학교에서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이 애들한테 품사도 안 가르쳐놔가지고. 품사를 배우긴 배우겠죠. 그래,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참에 좀 공부를 해놓으시고, 어렵더라도. 이거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이제 고3 가면 더 힘들어져. 야,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낌 난다. 어허, 흥치뿡 이런 것도 감탄사를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이 뒤에다 뭐 붙여줘야 돼? 느낌표 이렇게 붙여주잖아, 그지? 이런 거 이렇게 감탄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게 말이죠. 이게 그게 말이야, 그게 말이죠. 이런 것도 감탄사야 이게. 안 믿기지만. 왜냐면 자 봐봐, 감탄사는 어떻게 쓰이는 게 감탄사야? 다른 단어와 섞어서 쓰지 않고 어떻게 써?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를 감탄사라고 해. 이해되지? 네, 이거를 감탄사라고 합니다. 자, 다 했습니다. 여기 문제 푸시면 돼. 이번 주 가셔서 여기 문제들을 쭉 푸시고 지금은 잠깐 쉬겠습니다. 쉬고 요 과제를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면 이번 주에 이제 문법 품사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품사는 진짜로 10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다. 오늘 이어서 문장 성분에 대한 설명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문장 성분도 설명을